자, 첫 번째 테마 함수의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러한 그림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함수의 개념을 접하게 됐었습니다. 자, 어떤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는 어떤 숫자가 들어오면 그 들어온 숫자 값에 더하기 3을 해서 숫자를 배출시키는 그러한 상자인데, 자, 우리가 들어가는 숫자를 x라고 하고 나오는 숫자를 y라고 한다면 x와 y 간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보면 x와 y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바로 어떤 관계가 있죠? x 값에다가 더하기 3을 하면 y 값이 되는 관계가 있구나라고 x와 y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관계는 더하기 3만 하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곱하기 2를 하는 관계. 자, 우리 이러한 관계를 역시 또 식으로 쓰면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우리가 이 식을 보면 또 뭘 알 수 있냐면, 자, x 값과 y 값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x 값이 주어지면 그 x 값에 곱하기 2, 2배를 한 값이 y 값이 되는 관계가 있구나라고 x와 y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x와 y 사이에 만약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x 값이 들어오면 그 값에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4를 하면 y가 되는 관계가 있다면 우리 이러한 관계를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식을 봤더니 x와 y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냐면, x 값이 주어지면 그 값에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4를 하면 y 값이 되는 관계가 있구나라고 x와 y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이 y 값이 얼마의 숫자 값을 갖느냐 하는 것은 이 x 자리에 얼마의 숫자 값이 들어오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자, 그런데 이 x 값은요, 그냥 자기가 독립적으로 나는 이 자리에 얼마가 들어갈지가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독립적으로 나 여기에 1 넣을래, 2 넣을래, 3 넣을래, 독립적으로 x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x를 독립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y 값은요, 자, 이 독립변수인 x 값이 주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x가 얼마냐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종속적으로 y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이러한 y를 종속변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수가 무엇인지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나타낸 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방금 제가 한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 식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방금 제가 한 말을 텍스트로 풀었으면 x와 y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라고 텍스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x와 y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말로 줄줄 풀었으니까 너무 장황해요. 너무 장황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 그래, 우리 이러한 관계에 이름을 지어주자. 이러한 관계 우리 f라는 이름을 지어주자 라고 해서 함수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한번 해석해 보면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독립변수인 x와 종속변수 y 사이에 f라고 하는 관계가 있어 라고 식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 f는 뭐죠? 이 f는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이 f는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압축하고 있는 함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f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죠? 이 f라고 하는 관계는요, 독립변수 값이 주어지면 그 값에 2배를 하고 더하기 4를 해서 종속변수 y 값을 만들어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 f는 사실 f라고 써놨지만 사실 내가 담고 있는 정보는 독립변수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온다면 나는 그 숫자를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하기 4를 해서 y 값을 만들어 라는 그런 관계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x와 y 사이에 이러한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x 값이 주어지면 곱하기 3을 하고 빼기 5를 하는 관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또 말로 하면 또 이렇게 줄줄줄 풀었으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g라고 하는 이름을 쓰자. 여러분, g가 아니라 뭐 h, t, s 어떤 걸 써도 무방하는데 우리는 보통 f나 g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 이러한 관계를 g라는 이름을 써서 함수식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식을 이렇게 쓰면요, 아까 fx랑 다르죠. 여러분, gx는 뭡니까? gx는요, 자, x 자리에 독립변수 값이 주어지면 우리 그 값을 곱하기 3을 하고 빼기 5를 해서 y를 만드는 관계가 있어.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는 g라고 하는 관계가 있는데, 이 g라고 하는 관계는 독립변수의 값을 곱하기 3하고 빼기 5를 해서 y를 만드는 관계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도출한 두
두 개의 함수식을 같이 써보면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가 위의 함수식과 아래의 함수식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름대로의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독립변수의 2배하고 더하기 4를 하는 관계는 F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고 자, 독립변수에 곱하기 3을 하고 빼기 5를 해서 종속변수 Y의 값을 만드는 관계는 우리가 G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음식의 이름을 정할 때에도 어떻게 이름을 정합니까?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조리법이나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나 뭐 음식의 맛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식의 이름을 짓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고기 묵국 이러면 아 소고기랑 물을 넣고 끓인 국인가 보다 국물이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만 봐도 그 요리가 어떤 요리인지 정보를 많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함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막 짓는 게 아니라 그 함수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니셜을 써서 함수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효용함수라고 한다면요. 효용의 영문 표현 utility의 이니셜 u를 따서 ux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죠. 자, ux는 뭘 의미합니까? 여기 x는요. 독립변수 x인데 재화의 소비량을 의미한다고 쳐봅시다. 자,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는요. 그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소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렇죠? 자, 우리 이러한 함수에서 독립변수는 뭐죠?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의 양이 독립변수이고 그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 무엇이 결정되죠? 바로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독립변수는 재화의 소비량, 종속변수는 소비자가 느끼는 효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재화의 소비량과 효용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이 U라고 하는 함수 안에 어떠한 관계가 숨어 있냐면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하면 그 재화 소비량에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기 4를 한 것만큼 소비자가 효용을 느낀다라는 관계를 U라고 하는 함수가 담고 있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이름을 막 짓지 않는다라는 거. 자, 또 만약에 생산함수라면 재화의 생산량을 의미하는 quantity의 이니셜 Q를 따서 Q라고 함수 이름을 지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독립변수 L은요. 사람의 노동력, 레이버의 이니셜 L을 따서 사람의 노동력 L을 독립변수로 둔 겁니다. 자, 이렇게 QL이라고 쓰면요. 아, 어떤 재화의 생산은 그 재화의 생산량,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인 사람을 몇 명 투입했는가, 사람의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됐느냐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그 생산량이 결정되는 함수 관계에 있구나라고 파악할 수가 있고 자, 우리가 식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사람이 한 명 투입될 때마다 물건이 4개씩 만들어지는 관계가 있다는 걸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총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나타낸 식이고 함수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함수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이니셜을 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